자, 우리 이제 테마 29 보죠. 테마 29 맞나? 네. 자, 평균 분산 원리와 자, 포트폴리오 효과. 한 문제가 보너스로 나오는 투자론의 테마인데, 자, 평균 분산 원리. 이때 평균은 뭐고 분산이 뭔지 알아서 우리가 해석하고, 평균은 일단 결론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 분산은 뭐냐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있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투자를 정하고, 좀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냐? 분산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분산 투자했을 때 각각 분산 투자한 자산들을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분산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위험을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여러 개 나눠서 담으라는 이유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보죠. 자, 평균과 분산. 자, 평균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평균 수익률, 평균을 얘기하는 건 수익을 얘기한다, 이거. 자, 두 번째 별표. 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뭐의 분산, 뭐의 표준 편차냐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럼 분산이나, 물론 이제 분산,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률의 분산,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크면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따 배우겠지만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 변이계수. 우리 돌연변이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평균 분산 원리잖아요.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과 수익의 비율을 얘기할 때 변이계수라 그래. 근데 이 변이계수는 야, 위험분의 수익이냐 수익분의 위험이냐, 이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돌연변이 위험하잖아. 그래서 암기할 때 변이는 뭐하다? 위험해. 얘가 클수록,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비례관계 돼야죠.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 위에. 그래서 위험이 위에가 있어야 돼요. 얘는 수익분의 위험을 쓰는 것이 변이계수다.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 물론 위험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쓰는 거고, 엄격히 얘기하면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익분의 위험을 쓰는 게 변이계수예요. 그럼 변이계수 크다라면 위험이 어떤 거? 큰 거. 분산이나 표준편차 커도 위험이 큰 거. 근데 주의할 건, 우리가 투자자는 말이 없으면 위험 회피형이잖아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좋은 투자안으로 정하는 건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거. 그래서 좋은 투자안으로 판단하는 건 변이계수나 또는 분산과 표준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이게 좋은 투자 방법이고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 변이계수법은 변이계수가 어떤 거?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다. 변이계수가 작아야 위험이 작은 거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평균 분산 원리는 일단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한다 라는 걸 알고 있고,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건 뭐냐면, 지배는 중요한 건 아니고 평균 분산 원리예요. 이건 수익이고 이건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과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투자를 끄집어내자, 선택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위험은 작은 게. 이게 평균 분산 원리예요. 수익은 큰 게 좋고 위험은 작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이 동일하다라면, 수익이 똑같대. 두 개가 있는데 수익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위험이 작은 거, 최소 위험을 나타내는 걸 선택한다.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라면 수익은 어떤 거? 큰 거. 이렇게 선택한다. 그럼 위험과 수익이 다르다라면 수익은 크고 위험은 작은 걸 선택하는 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죠. 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여러 투자안이 있어. A, B, C, D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 투자안이냐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평균 분산 원리를 적용해보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예. 평균이라고 써있고, 여기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라고 써 있대. 이걸 해석하는 게 35의 난이도 최상의 문제로 나왔어.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 평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균 분산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수익이 똑같은 위험이 작은 거, 위험 똑같은 수익이 큰 걸 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보니까 A와 B를 비교하면 얘가 위험이 똑같네. 맞죠?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적용할 수 있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죠. 그러면 얘는 버리고 B를 선택할 거야. 이때 얘기하는 걸 B는 A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좋은 투자 아니에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봤더니 C와 D가 이렇게 수익이 똑같아. 자, 그럼 얘를 비교해서 어떤 거? 위험이 작은 거 얘를 택하겠네. 위험이 작은 게. 그래서 C는 D를 뭐 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두 개가 있죠. 자, 얘와 얘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 없어?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수익은 큰 거, 위험은 작은 거. 근데 보니까 C는 B보다 여기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때 얻어진 투자안을 좋은 투자안이라 그래요. 효율적 투자안이라 그래요. 그럼 효율적 투자안이 몇 개 나와? B와 C가 나오는 거죠. 이 효율적 투자안을 연결해서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하냐면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자, 그러면 얘를 얻어지게 된 원리는 뭐야? 평균 분산 원리죠. 그래서 평균 분산 원리로 여러 투자안 중에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내서 얘를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전선. 이걸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해요. 자, 봤더니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수익이고 여기에 위험이라고 썼을 때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에 있대. 그랬더니 얘가 이런 모양을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건 다 좋은 투자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투자안들은 이 아래에 있는 걸 모두 뭐 한다? 지배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투자안이 좋은 투자안들의 집합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투자안들은 뭘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얻어진 좋은 투자안들의 이런 집합체, 점들의 집합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오른쪽에 올라가 있죠. 오른쪽에 올라가 있다는 건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다시 넘어가면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자, 얻어진 효율적 투자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자, 효율적 전선은 좋은 투자안들의 집합체지. 그래서 얘를 효율적 투자안의 집합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 효율적 전선은 오른쪽에 올라가는 모양이죠. 오른쪽에 올라가는 건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 비례.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B와 C가 선택된다. 이때 B와 C를 효율적 투자안이라고 하고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자, B와 C가 좋은 건데 야, 진짜 더 좋은 거 하나만 내가 뽑으려 그래. 그럼 더 이상 평균 분산 원리로 내가 비교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법을 쓰는 거예요. 변이계수를 구해서 자, 이때 변이는 위험해 라고 했어. 얘가 수익과 위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이라고 해야 돼요. 위험이 위에가 있어야 돼요. 변이는 위험해 라고 하니까. 그래서 변이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변이계수와 C의 변이계수를 한번 구해보죠. 자, B는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얼마? 4분의 2죠. 4분의 2, 0.5고 C는 얼마? 6분의 5. 얘는 뭐 0.999 이렇게쯤 되겠지. 0.8 얼마쯤 될까? 어쨌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변이계수를 구했어. 결국 중요한 건 변이계수가 큰 걸 택해야 돼? 작은 걸 택해야 돼? 작은 걸 택해야 돼요. 결국 변이계수법으로 결국 가장 좋은 투자는 B이다
라고 하는 걸 이걸 변이계수법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이계수를 구했을 때 변이계수가 어떤 거? 작은 게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하니까 위험이 작은 걸 좋은 거로 본다. 그래서 보니까 변이계수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걸 선택한다? 작은 걸 선택한다 이거였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전통적인 투자 분석법인 거예요.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 좋은 투자안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첫 번째로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썼어요. 이때 가장 좋은 걸 찾을 때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때는 변이계수법을 써서 변이계수가 어떤 거? 작은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 여기는 목적을 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투자금이 10억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해서 몰빵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더라. 좋은 투자안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좋은 거 하나를 택해서 몰빵하기보다는 좋은 투자안에다가 여러 개 돈을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 분산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걸 이걸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10억이 있을 때 A에다가 몰빵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A, B, C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얘 2억, 3억, 5억을 이렇게 투자했대. 그럼 얘는 분산 투자한 거죠. 이때 분산 투자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얘를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아무 때나 얘를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아요. 분산 투자했을 때 하나의 투자를 뭐라고 한다?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분산 투자했다는 말을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구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더라. 그래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투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와요. 이건 분산 투자 효과예요. 자, 분산 투자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분산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했을 때 하나의 투자안을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했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대요. 위험을 줄이는데 이때 아무 위험이나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뭐만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어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는데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대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뭐냐? 이걸 따져보려면 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자, 얘는 제거할 수가 있대.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대. B만 피할 수가 있어요. 얘는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이에요.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 그러면 무슨 성에 의해서 비롯된다? 개별성이겠지. 개별성으로부터 비롯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 얘는 피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상가만이 가지는 위험이 있어요. 상가에 몰빵했을 때 상가만에 가지는 위험을 좀 줄이려면 상가에 몰빵하지 않고 주택, 상가, 공장, 토지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상가만에 가지는 위험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나왔어. 얘는 시장 전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래요. 대표적으로 경기 변동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개는 꼭 기억해놔야 돼. 자, 얘는 피할 수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왔어. 경기 침체가 왔대. 그럼 내가 몰빵하지 않고 나눠서 투자하면 토지, 주택, 상가, 공장 나눠 투자하면 경기 침체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모두 다 토지, 주택, 상가, 공장 모두 다 경기 침체 영향을 받죠.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도 경기 침체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내가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도 이 나눠서 투자한 것들 모두 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으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 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같은 이 시장 이자율 변동 위험 같은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건 제법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는 알고 싶다 이거의 원리를. 그럼 찾아오면 제가 잘 설명해 줄게.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체계와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건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 B는 피할 수 있는데 모든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같은 건 체계적 위험으로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대. 자, 가로축에 분산 투자 수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갈수록 분산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야. 여기에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위험.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위험이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요. 그럼 처음에는 요만큼이 전체 위험이었어. 그러면 분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요만큼은 줄어들었죠. 근데 요만큼은 줄어 안 줄어? 안 줄어요. 그럼 줄어든 건 뭐고 안 준 건 뭐냐? A가 뭐고 B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A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이 B는 뭐다?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 체계적 위험에는 뭐가 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하나 더 얘기하면 시장 이자율 변동.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리 분산 투자를 많이 해도 얘가 줄어들지가 않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 개별만이 가지는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할 때 두 개로 나눠서 투자한다 해보죠. 두 개로 나눠서 투자했을 때 얘하고 두 개가 완전 똑같이 움직여.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에 몰빵하는 거 말고 몰빵하면 위험이 생기니까 나눠서 투자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완전 똑같이 움직여. 그럼 몰빵 하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두 개에 나눠서 투자할 때는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반대로 움직일 때 두 자산의 수익률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이걸 상관계수, 상관성이 얼마나 있냐에 숫자로 표현한 걸 상관계수라 그래요. 자, 그럴 때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도 커질 때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 비례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관계, 정의 관계라고 하고 하나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 관계, 이걸 마이너스 관계, 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방향과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거야. 그럼 두 자산의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이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값을 주고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나타내는데 크기가 완전 똑같을 때 완전 똑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1, 완전 반대면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효과가 커? 마이너스 1로 가야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 자, 이때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해요. 총 위험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최대 분산 투자 효과지만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다. 총 위험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총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에요. 근데 총 위험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총 위험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만 0이고 총 위험이 0은 아니다.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어떨까요? 플러스 1이면 완전 똑같대.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없겠지. 분산 투자 효과가 없대요. 자, 그러면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나겠네.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그래서 플러스 1이 아니거나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얘 중요해요. 1보다 작으면 이라는 말은 1을 빼고 나머지 값으로 작으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이 아니면이란 말과 똑같아. 그럼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상관계수 0일 때 효과 있어 없어? 있어요. 마이너스 0.5일 때도 효과가 있고 플러스 0.5일 때도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무조건 효과는 나타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분산 투자 효과를 크게 하려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분산 투자를 여러 개로 할수록 자, 그 다음에 두 개로 분산 투자할 때는 수익률이 어떨 때? 반대 방향일수록 방향이 반대일수록 그럼 상관계수는 무슨 가?
마이너스 값일수록 이때 상관계수 크기는 플러스 1쪽이 커져요? 마이너스 1쪽이 커져요? 마이너스 1쪽이 커지죠? 그럼 플러스 1이 커? 마이너스 1이 커? 플러스 1이 큰 거예요. 그럼 이쪽 가는 거니까 작을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더 깊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보죠. 자, 분산 투자했을 때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자, 이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수익을 쓰고 여기에 위험을 썼을 때 투자자의 성향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르대요. 이런 걸 무차별 곡선이라 그랬어요. 무차별 곡선. 이때 급한 녀석이 누구? 보수죠. 보수죠. 완만한 녀석이 공격적. 이렇게 두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했어요. 위험 회피형. 얘를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야. 자, 그리고 우린 또 하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수익과 위험을 나타낼 때 평균 분산 원리를 통해서 좋은 투자를 끄집어냈죠. 이걸 효율적 투자를 끄집어냈어. 효율적 투자는 이렇게 놓고서 연결하니까 선이 하나 나왔어. 이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자, 효율적 전선은 어떻게 나왔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효율적 투자를 끄집어내서 연결했더니 효율적 전선이 나왔다. 이런 거죠. 이 좋은 투자는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게 좋은 투자 아닌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건 다 나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 위에 있는 투자안들은 아래에 있는 걸 모두 뭐한다? 지배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배웠는데 이 투자자는 가장 좋은 투자는 어느 쪽에서 여기들이 다 좋은 것들이야. 좋은 거. 근데 이걸 원할까, 이걸 원할까, 이걸 원할까, 어떤 걸 원할까를 한번 따져볼 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럴 때 보니까 얘는 보수적으로 급하죠. 급한 녀석을 똑같이 급한 걸 계속 이렇게 옮겨보는 거야. 옮겨봤을 때 이거와 어디서 접하는지 봤더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접하더래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여기서 접하더라. 자, 그러면 공격적 투자자는 완만하잖아. 완만한 것을 접하는 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완만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쯤에서 접하더래. 이쯤에서.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여기서 접하더라. 접하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접해야 돼. 접해.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의 접하는 점이 다르죠. 이 접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얘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뭐와 뭐가 뭐 하는 점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뭐와 뭐가 뭐 하는 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에 뭐 하는 거? 접하는 점이에요. 교차하는 점 또는 만나는 점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접한다고 해야 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난다고 해서 이 두 개를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교차한다, 만난다 이런 말 쓸 수 없어. 접하는 점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 하는 점? 접하는 점을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마다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자, 보수적 투자자는 어느 쪽에서? 위험이 작은 쪽에서. 위험 작으면 수익도 작겠지. 공격적 투자자는 얘에 비해서 위험이 어떤 거? 큰 쪽. 위험 크면 수익도 크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 시험에 나와. 자,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에 비해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이 어떻다? 작은 투자 안에서 뭐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라는 말은 투자자에 따라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29-1번에 틀린 거 보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건 효율적 전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슨 원리? 평균분산 원리로 좋은 투자는 끄집어냈죠. 좋은 투자를 뭐라고? 효율적 투자. 이걸 연결한 선을 뭐라고?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평균분산 지배 원리부터 시작되니까 수익이 똑같다라면 얘가 아니라 얘의 뭐라고 나왔어요? 분산이라고 나왔어. 수익이 똑같은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걸 택하는 게 평균분산 지배 원리죠. 그러면 분산이 어떤 거? 작은 투자를 선택해서 이 작은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하냐면 효율적 투자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 투자안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 똑같은 위험 작은 거, 위험 똑같으면 수익은 큰 거. 이때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 뭐가 있다?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분산 표준 편차, 얘는 위험을 얘기한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올 거예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는 위험과 비례관계예요. 근데 좋은 투자는 우리가 위험 회피형을 전제하니까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가 어떤 거? 작은 걸 좋은 투자로 선택한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무슨 위험이다? 이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얘는 제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해도 제거할 수가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3번에 보니까 구성자산 수익률의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어요. 두 자산을 분석할 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최대 효과로 뭐만?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죠.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총 위험이 0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만 0으로 만들 수 있다. 자,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반대로, 그럼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 이렇게 움직일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뭐한다? 커진다. 맞고. 자, 5번에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 종목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줄어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전체 위험이 줄어드는 거다. 땡큐 해야 되겠죠. 체계는 피할 수 없고 비만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 개별만이 가지는 거니까 개별성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34에 또 처음 나왔어. 비체계적 위험이란 말을 안 쓰고 개별만이 가지는 개별성에 비롯된 위험 이렇게 나왔어. 개별성에 비롯된 위험 나오면 뭘 얘기한다? 비체계적 위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위험. 29-2번 보죠. 자, 틀린 거라고 나왔고, 자,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해서 이렇게 나오면 분산 투자해서라는 말이에요. 분산 투자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뭐밖에 없다? B밖에 없다. 비체계적 위험뿐이다. 맞고,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0이래요. 효과 있어 없어? 있어.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효과는 나타난다. 맞고, 자, 1보다 작은 경우라는 말은 상관계수가 1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아니라면 이란 말과 똑같아요. 1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1이 아니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효과는 있다 없다? 있다. 자, 체계적 위험을 있는데 라도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 비체계적 위험만 피할 수 있다. 플러스 1이 아니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자, 변이계수는 위험해라니까 위험과 수익을 얘기하는 비율은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이에요.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 변이계수는 여기에 수익분의 위험. 위험을 얘기할 때 뭘 쓸 수 있다? 분산이나 표준편차 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수익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 맞아요? 맞아요. 이건 위험을 얘기하니까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로, 자, 그 값이 클수록 타당한 것이 아니라 어떨수록? 작을수록 좋은 투자 아니다, 타당한 투자 아니다 라고 판단해야 돼요.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효율적 전선은
평균분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효율적 투자안에 연결한 선이다, 집합체이다. 맞네. 자, 118페이지 보죠. 자, 1번 지문, 엄청 유명한 지문이에요. 잘 보죠.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수익이 같은 경우라고 나왔죠. 수익이 같대.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위험이 작은 거. 자, 그럴 때 보니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얘의 표준 편차가,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보다 B의 위험이 크다면이라고 나왔어. A보다 B가 위험이 크대. 그럼 뭘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해야지. A가 선호된다. 맞네요. 옳은 지문으로. 유명한 지문이에요. 이때 표준 편차가 위험을 얘기하는 걸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 여기에서 변이계수가 어떤 거를 선호한다? 작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변이는 위험해. 변이계수 크면 위험이 큰 거니까 작은 게, 변이계수 작은 게 위험이 작은 거죠. 됐고. 자, 6번에 보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 가능한 건 어떤 위험?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고. 8번에 보니까, 자,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야기되는 위험은, 이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으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건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10번에 보죠. 상관계수가 0인 경우라고 나왔어요. 0이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대. 최대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된다라고 나와야죠. 11번에 보죠. 상관계수가 1보다 작대. 이 말은 플러스 1이 아니면을 얘기하는 거죠.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나와야죠. 자, 0일 때도 효과는 나타난다. 자, 12번에 투기자산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면 상관계수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거고,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뭐 한다?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아, 그래.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자, 다음 주는 우리 투자론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까지는 투자론의 기초 단계야. 기초 단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본환원 계수, 화폐 시장 가치 계수, 영업 현금 흐름, 그다음에 할인법,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밌는 걸 나갈 거니까 초시생분들은 사실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하면 되고, 만약에 전에 공부한 적이 있다라면 어려워했을 거야,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미리 한번 책이라도 한번 읽어오고 한번 예습이라도 한번 해오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